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어떤 때는 두 번, 어떤 때는 한 번 정도 글로벌 X 파헤치기. 오늘은 전에는 우라늄 ETF를 했나요? 네. 그 사이에 원자력이나 우라늄 ETF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전번 방송 듣고 도움되신 분도 축하드리고 오늘은 뭐 준비하셨죠? 오늘은 이제 리튬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리튬 쪽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리튬이 제일 핫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리튬이나 글로벌 X의 LIT는 사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어떤 이유에서요? 그린란드 리튬 하지만 네. 리튬에 구성된 그 ETF의 종목 순위나 위치가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갖고. 만만치 않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사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많이 올라오긴 이런 했죠.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준비한 거 먼저 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거 좀 풀어보여 주시죠. 네, 사실 뭐 가격에 대한 얘기들,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뒤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리튬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전기를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성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멀리 가게 하고 스마트폰도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책임지는 이제 ESS 쪽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소재가 되면서 급부상한 부분입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상당한 많이 포션이 올라온 부분인데요. 대체제가 없다라는 면에서 리튬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커명이 LIT고요. 지금 이제 LIT ETF는요, 단순히 배터리 회사만 모아놓은 부분이 아닙니다. 리튬을 캐는 광산부터 배터리를 뭐 만드는 제조사까지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전 과정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리오틴토라는 종목이 2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앨범알도 있죠. 2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오틴토는 광산 거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 SDI도 상단에 있었는데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네, 아래 테슬라 위에 있죠. 네. 네, 삼성 SDI도 있고, 그리고 더 내려보면 쇼올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 배터리 1위 이 CATL도 있습니다. 이 컨템포러리 그렇죠. 보시면은 네, 있죠. 그 CATL까지 골고루 담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라늄이랑 같이 봤는데요. 이 글로벌 X ETF 중에서는 우라늄과 이 LIT가 좀 실제로 다른 테마들보다도 좀 비싸다라는 점. 하지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투자하는 수고를 좀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런 편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 분위기를 봤을 때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요. 기업들도 체질 개선이 지금 이제 맞물리면서 글로벌 X ETF의 흐름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뭐 가장 큰 호재는 기초 자산 리튬의 가격이 추세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일단 차트 흐름도 함께 보면서 내용들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네, 차트 볼 건데 24년, 25년도 이제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요. 최근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로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ETF 그죠? 글로벌 X 리튬 배터리.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급등한 거는 아까 포트에 1등, 2등한 종목들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리튬 가격. 단기적으로는 이 리튬 관련된 그 밑에 단의 2차 전지주는 11월 달이 다 고점이에요. 음, 그래서 이 리튬의 상승 에너지를 2차 전지가 다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테슬라라든지 삼성 SDI, 엔솔 이런 것들이 다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여기가 11월 달 초하고 현재 보면 더 올랐어요. 그죠? 네. 더 올랐어요. 우리가 나스닥도 보시면 요 11월 달 초에
요때가 고점이죠. 그죠? 10월, 11월 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산타 랠리가 와서 초가 급등했는데, 우리가 이때가 4,220인데 우리는 좀 4,700까지 가는 어마무시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상승한 거 없어요. 근데 그쵸. 여기는 나스닥은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딱 보시면, 아까 1등이 그 코드명 리오, IO? RIO. 어디 있냐? 아이고. 영어로 R. RIO죠? 네, 리오 틴토. 이것도 11월 달 초 대비해서는 얘가 제일 많이, 이게 일단 1등 에너지가 인덱스 ETF를 키운 것 같고요. 알버말이 밑에 있었다가 올라오면서, 알버말. ALB인가요? 영어로 한번. 어. ALB. 알버말. 요것도 여기 보면 11월 달, 여기 초가, 여기 딱 보시면 11월 달 초가 여기가 이제 100불을 고점을 해서 조정했다 100불을 뚫면서 100불짜리가 160불이 됐어요. 저점 대비도 많이 올라왔네요. 60% 정도 올랐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까 또 포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포트 어딨냐? 포트를 보면 요게 그 지금 7일로 지금 내려간 삼성 SDI가 한 달 11월 초에는 얘가 몇인 줄 아셨어요? 얼마나 올라가 있었어요? 2등인가 3등이야. 내가 이게 이제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다 보면 요게 11월 4일 날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2011월 4일이라고 나오죠? 삼성 SDI. 리오틴도 바로 아래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 이 19%가 20 몇 번 늘었고 네. 요게 지금 3%니까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요거를 같이 봐주세요. 쉐어 홀딩.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주식수 정도 에너지. 네. 요걸 같이 한번 보세요. 알버말이 요때가 좀 3등이었고요. 네. 요게 이제 바뀐 겁니다. 순위가 이제 글래스에 이렇게 순위가 바뀐 게 이제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요게 이제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런데 삼성 SDI가 요 밑에 단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까 이 수치는 어때요? 앞에가 어느 늘었어요. 정도죠? 늘었어요. 네. 주가가 싸졌기 비중,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봐야 되고 순위의 변화도 봐야 되지만 이 비중의 규모가 늘었냐 줄었냐의 규모도 같이 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의 직관적 아이디어는 갖다 해서 이때 11월 초에 그 글로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우라늄이 오히려 위치가 좋았어요. 46불. 얘가 이제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가요. 막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11월 달 초에는 오히려 이 갖다 해서 알버마를 샀어야 되고 그 구성 선물의 1등을 샀어야지 ETF를 샀으면 기본 수익률이 2차 전지가 깎아먹어. 그런 꼴이 돼갖고 우리가 이런 고민 있죠. 난 뭐 할 때는 ETF를 고르기 힘드니까 ETF를 살래. 그쵸. 예. 네. 그런데 ETF 상승률이 구성 성분이 다 같이 가지고 모르는데 어떤 거는 올라가는데 밑에서 깎아먹어갖고 전체 상승률이 1등보다 못한 1등은 아까 말하면 지금 60% 올랐는데 요거는 20%. 그러면 그게 깎아먹은 게 2차 전지, 2차 전지 또 BYD 네. 이런 것들 미중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삼성 SDI 엔솔이
언제쯤 터닝할까가 이제 이거 추가 매수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의사결정이 가장 키포인트 같고, 개인적으로 RIO 리오 텐토 갖고 계신 분은 개별 이제는 이거는 대드 잡고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하나의 의사결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 엔솔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요때 10월 말 11월 초가 이게 52만 원일 때가 4,200이었거든요. 지금 4,700을 보는데 얘는 이 모양이더라고요. 지난주 또 실적 발표했는데 쇼크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이게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이 포트를 볼 때 포트에서 아이고 여기 딱 보면 얘도 한번 보고 싶어요. BYD. BYD. 이게 추세를 어떻게 지금 작동하나. 테슬라도 지금 어떻게 작동하나.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LG엔솔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ETF를 살 걸 그랬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쵸. 반대로 네, 반대로. 엘버마를 갖고 계신 그리고 BID 보시면 비슷하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거는 아주 그냥 끔찍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장에서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네. 테슬라 그 11월 초에 실질적으로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11월 초예요. 네. 470불. 네. 요때 380불 깼어요. 11월 21일. 네. 이 미국 시장 볼 때 11월 초가 고점이고 11월 20일이 저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해외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딱 11월 21일이거든요. 요때.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상승은 하지만 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거는 M7의 에너지가 형편없었고,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스페이스 X, 우주항공,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M7보다는 그 중소형주들 중심의 머니게임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요때 400, 쌍봉 자리를 지지 못할 때 이때 끊었어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얘는 480, 500이 저항이고 요번에는 420불까지 깼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1, 2에서 이렇게 치고 직전 호를 뚫고 갈 건지 아니면 400불을 깨고 내려갈 건지, 이것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가 저는 스페이스 X 상장 같아요. 오히려요? 그게 이런 느낌이죠. 네. 대주주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 떨어질 때 그 스페이스 X 상장해갖고 스페이스 X만 올라가면, 전체로 올라가면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온이 주주일 때는 경쟁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X라는. 이쪽에만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면 고민을 할 거야. 내가 테슬라 강성 주주인데 스페이스 X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해서 테슬라 이렇게 스페이스 X에 일반적으로 떠드는 게 로켓랩 이게 상승 에너지.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머신스, 인투이티브 LU NR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그렇지만 이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합 인포메스에서 사이더스 스페이스, 이것도 우주항공의 중저가 연료치, 이거를 1달러 30센트에 집중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5달러까지 단기간에 300%. 이런 게
테슬라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부분을 얘네들이 다 뺏어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대체자가 생긴다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악재. 그쵸.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우리나라 거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분할했을 때 그쵸. 다들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삼바 분할한 거를 사는 게 정답이다 했는데 실제 투자에서는 에피스홀딩스를 했어야 돼. 어, 왜냐하면 분할하고 나서 에피스홀딩스가 32만 원까지 빠졌다가 확 올랐죠, 또. 더블이 갔어요. 음, 같은 한 달 내에. 근데 삼바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180만 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단위당 상승률이 저는 굉장히 같은 한 달 동안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딱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60만 원짜리를 거의 반토막 가까이 33만 원까지 죽였는데 이때 투매하신 분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잘못했어요. 거의 더블을 갔던 거예요. 77만 원. 이럴 때 합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요게 끊기 전에 대충 그 바이오 로직스가 고점이 네. 120만 원이었어요. 음,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분할하자마자 비율에 따라서 하나는 9조고 하나는 3조인데 요게 180만 원. 네. 지금 180만 원이지만 뭐예요? 그 상단에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얼마까지 빼서 16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삼바가 분할되기 전에 90만 원, 100만 원만 오면 지지해주고 120만 원만 오면 두둑에 맞았었거든요. 저항선이. 예. 그러면 요걸 한번 요때 160만 원과 그 30만 원, 그 33만 원 합쳐 보세요. 저점과 저점을. 그럼 나누기 2 해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 90만 원대 나오죠. 네. 갖다 해서 나는 앞으로 투자를 볼 때 삼바 가격과 에피스홀딩스 가격을 합쳐놔서 나누기 2를 해라. 네. 그러면 합병전에 그 이거의 위치를 대충 감을 잡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185만 원과 60만 원이면 180만 원, 60만 원, 240만 원이면 120만 원. 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삼바가 상장 분할 전에 저는 120만 원 저항인데 이걸 뚫으면 150만 원이 땡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150만 원 합친 사에서는 얘가 자꾸 저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점 때 77만 원이에요. 요거 180만 원, 190만 원 가까이를 합치면은 얘가 얼마 나오죠? 합치면 190만 원 계산하면 267만 원이니까 260이면 130에서 140만 원 나오죠. 13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하나로 있지 않고 그 쪼갰는데 에피스홀딩스가 요때가 3조였고 삼바가 분할된 게 9조였어요. 네. 그러면 대주 입장에서는 얘의 자산 가치를 높여갖고 나중에 나스닥에 어떻게 연결돼서 할 때 그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거에 대한 머니 게임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에피스홀딩스 하나의 그 게임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대충 55만 원과 60만 원 오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이 스페이스 X에도 대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스페이스 X가 대충 예측이 뭐 분석가들마다 다른데 한 요번에 1,100억에서 1,400억까지의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스페이스X가 1,000억에서 1,300억, 오픈AI가 비슷해갖고 금년 미국 시장에 그 상장시키는 IPO 규모가 4천억 달러. 그럼 작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430억 달러. 그럼 10배가 커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도 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난 갖다해서 큰 M7에 빛내는 네. 규모의 대장주들이 막 상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새롭게 유동성이 들어오르는데 다른 걸 다 뺏어 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애플이니 테슬라니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 적이 오픈 AI 상장이나 테슬라 상장, 스페이스X 상장. 네. 근데 스페이스X는 3월에서 6월 달이 예정돼 있고 네. 오픈 AI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서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밀어버린 거야. 해봤자 흥행에 다들 아주 집중이 너무 그치 돼 대어들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비해서 대어들이 나오는데 음. 그래 갖고 이게 현대차 그룹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또 직관을 주는 거예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반기에 상장이 돼야 네. 그쪽 또 로봇이니 네. 자율자동이니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쫙 줄 텐데 내년으로 2027년에 연기된다니까.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현대오토에버가 두 번째 7%고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20%씩 갖고 있어요. 개인 지분을 많이 담보가치 높여야 네. 현대모비스든 현대차를 갖고 와서 순환 출자 구조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 현대오토에버가 끝나고 글로비스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장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갖고도 다 예측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여기에 테마가 어디 있냐 여기 보면 그룹에 여기에 제가 현대차 그룹을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위치를 아이고 현대차 그룹을 딱 눌러보고 보면 현대차 봐요. 현대차도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걸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차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는 홍보만 하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이제 꼴이 달리고 자꾸 요때 한번 느낌 보세요. 쫙 올라가다가 그 스페이스 X가 거론되고 하면서 본격화된 거는 11월이지만 우주항공에 이게 이제 그 정의사 회장님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늦추고 그런 징후가 세스에서 그러니까 세스가 연초 1월 초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이게 이제 꼬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재료 소멸. 예 그러면서 얘가 급부상을. 이제 치고 나가는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의 스케줄 여기에서 그리고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는 이게 원전이랑 또 원전도 연결돼 있지만 거버넌스 게임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 상장보다는 삼성동 부지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뭔가 SOC 연결되고 그리고 이 글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개인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지분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30% 가까이. 아니 20%예요. 어. 현대차가 나머지 갖고 있고. 옛날에는 23%였고 여기에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6점 몇 프로가 있었는데 요걸 두 개를 합쳐갖고 이 프로젝트 가디안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쪽이 또 유명한 그 헤지 펀드들 여기로 나를 보호해줘 해갖고 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스토리텔링을 다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딱 LIT를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ETF를 전체로 선택하는 게 나은지 이 개별 종목에 관련된 구성 성분이 다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옛날에 전력 설비 우라늄 ETF 원전 ETF를 2024년에 담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한정 기술자는 저 밑에 있었어. 그쵸. 1, 2, 3이 다 전력 설비. 네. HD 엘렉트로닉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력 설비만 다 1, 2, 3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순서와 구성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IT는 이제 이게 업하고 하려면 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삼성 SDI, 테슬라, 그다음에 엔솔, 네. BYD 이쪽으로한테 물어봐야 이게 이제 LIT의 그 추가 상승 에너지가 가능한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건 우리나라 거네. 비율이 근데 워낙에 좀 작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오히려 1, 2 기업을 더 늘리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드는데. 네. 그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러려고 그러면 네. 리튬 가격보다 저는 이 유동성의 이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일 단위로 요 비중의 증가하고 이 사이즈의 규모의 증가가 나오면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위로 올라갈 때 요 상승 탄력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 2등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거를 대차 매매 시킬 수가 있어요. 펀드 대차 매니저 매매. 빌려줘 갖고 때리는 애들한테 이걸 그 1등과 2등을 수가 돈이 들어오면 사주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펀드 매니저가 빌려주는 장사를 해요. 대차 매매. 네네. 그러면 대차 매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살 때 삼성전자 살 때 네. 삼성전자 100억 살 때 10억만 내 돈 주고 90억을 딴 주식으로 합성해 갖고 빌려서 이자 주고 합성해서 삼성전자 사는 때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때 이제 더 내가 그 이쪽 펀드 매니저의 그 총책인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자 놀이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리오텐토나 알보마를 주식을 대차거래 명단에 매일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택해 갖고 나는 그거를 빼 갖고 테슬라 살 때 요걸 담보로 섞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빌려다가 또 공매도를 때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벽이 있으면 한 7%, 10% 조정할 것 같아서 대차 거래하든지 공매도를 때리든지 그 에너지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20일 이평선까지 요게 반드시 지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요 120일이 올라올 동안 72불과 75불까지는 눌렀다 갈 수도 있다고. 여기 눌렀다 하면 이게 ETF가 리오틴토가 여기서 만약에 75불이나 72불이라면 대충 10% 빠지는 7에서 10%가 빠진다고. 그러면 그때 딴 거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성 성분에서 이제 LIT를 볼 때 반드시 이제는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 여기도 경쟁 ETF. 경쟁 ETF. 그러니까 LIT의 LIT의 다른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X 중에 전체에서 경쟁 ETF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TF도 그러니까 나는 요거 65불을 깨면 무조건 끊으라고 그래요. 대드 잡고 65. 그리고 오히려 경쟁 ETF라면 우리 전번에 공부한 게 URA였죠.
네, 우라늄 URA. A. 이거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지금 요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구성 성분에 요거 뚫고 요쪽을 한다든지, 음, 그 다음에 단기간에 제일 많이 또 조정한 게 수소 ETF예요. 수수 ETF. HYDR. 첫 시간에 했던 예, 첫 시간에 했던 HYDR. DR. 수소 ETF. 얘는 120일. 요것도 보세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20일 이렇게 지지 못하면 봐요. 120일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때 의사결정한 사람이 더 낫다고. 그죠? 이때 갖다 얘기해서 여기에 관련된 1, 2등. 이때 플러그 파워. 여기 2등 플러그. 네. 플러그 파워 판 사람, 요거 무너졌네. 플러그 파워 파신 분이 엄청난 급락을 모면한 거예요. 여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거의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게 종목의 중소형주는 이 ETF보다 더 무서워요. 예. 플러. 보세요. 4달러가 반토막이에요. 그때 이게 개별 악재 있었던. 그렇죠. 종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악재 있으니까 이렇게 더. 음,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보면, 이제는 얘가 이제 다시 살 때가 됐나? 오히려 HYDR의 또 1등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또 두산 피어셀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산 피어셀도 살 때가 됐나? 이렇게 연계해서 연동해서 아이디어나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타이밍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힌트를 얻어서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힛도류 관련돼 갖고 우리나라에는 힛도류 테마 종목들이 질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지금 그린란드 얘기 많이 나오면서 그 힛도류 매장, 그 힛도류 관련돼 갖고 이렇게 종목을 찾아보면 다 세력 가치 종목들이 많아요. 변동성이 커요. 커요. 그러니까 유니언버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우량한 건 포스코 홀딩스인데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지금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가까이서 30만 원 아래에 사갖고 30만 원 아래에 사요. 여기 가서 요 32만 원, 33만 원 오면 반은 팔아봐야 되는. 이걸 뚫어야 가는 거거든. 그런데 포스코 그룹이 요새 굉장히 다 무거워요. 다 하락 조정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테마주로 힛도류 관련된 종목에서 세력주를 제외하고는 우량주 살 만한 것들이 목표 수익률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나는 힛도류 관련된 종목에서 그린란드 이렇게 해갖고 미국 투자에 최근에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그 사이더스 스페이스 같이 트릴로지 메탈스 TMQ 이걸 권해요.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 박스권 매매보다는 예. 트릴로지 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힛도류나 정부가 그 지분을 확보하거나 자꾸 국방부나 이 관련된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자꾸 매출을 줘요. 지분을 확보하거나. 그러니까 크리티컬 메탈스하고 그 트릴로지 메탈스를 공부하시는 게 크리티컬 메탈스 다 박살나서 120 넘고 지금 얘가 제일 세죠. 이게 다 우상향하고 있네요. 다시.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국방부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세력들이 이쪽과 관련돼 갖고 자꾸 지분 참여라든지 다시 한글. 요즘 방산이 정말 강하네요. 근데 방산도 종류를 구분해야 돼요. 육지 방산,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그 유럽향의 방산인지 우주 쪽과 연계된 우주 방산인지 이게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방산도 세분화해서. 예. 여기 보면 히토류의 작전 테마주 크리티컬하고 TMQ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크리티컬 메탈스가 다 히토류면서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이 국방부의 차관보가 이사로 들어가고 지분을 참여하고 뭐 투자하고 막 이런 정부 차원의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트릴로지 메탈스는 얘는 또 다들 보면 알래스카나 그린란드나 이런 쪽에 자원개발 회사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원개발과 요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다음에 그린란드 갖고 가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에 거기에 핵심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크리티컬 메탈스하고 요 이렇게 1차 급등하고 나서 조정한 다음에 2차 급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히토류 관련주보다는 다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단기로 저는 이 봤을 때? 고점을 다시 시도할 것 같아요. 어, 그린란드를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국민투표를 해갖고 그걸 사든지 사지 못할 때는 뭔가 점령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다 무시하면서 지금 북극 항로, 북극해, 그 다음에 그린란드. 그래서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치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그 방향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의 결론은 리튬 LIT는 보유하신 분은 잘못하면 21선을 지지 못하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개별 종목의 2차 전지주를 사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엔솔이나 삼성 SDI를 타이밍 잡는데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요새 그쪽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금양이 거래 정지 당했는데 그냥 예. 금양이 거래가 재개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디데이가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이 뭐냐면 유상증자가 6번 실패했어요. 네. 근데 2월 15일 기준으로 7번째 실패하냐 아냐에 따라서 3월 말 감사 감독원 기능에서 이게 상장 파지 실지 검사에다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또 폐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네. 그런 리스크가 나면 2차 전지주들이 테마가 흔들릴 수가 그쵸.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게 그거 확인한다고 하는 에너지가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코스닥 1000스탁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업종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는 11월 달 고점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네. 코스닥은 모양이 달라요, 좀. 모양이 달라요. 코스닥은 모양이 왜 다르냐면 그 코스닥의 시가상위 종목의 구성 성분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바이오가 많이 있다는 점. 그렇죠. 1등이 알테오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테오젠이 또 곧 가겠죠, 코스피로? 그게 3월 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에 그러면 1, 2등이 뭐가 돼요? 2차 전지 종목들이 그쵸. 되겠네요. 에코프로, 에코 BM, 형제들이. 에코프로. 그게 되는데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약 파기당하거나 각종 악재 나오거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요번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들이 막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3월 말은 요번에 감사 보고서 폭풍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강경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2차 전지주가 인덱스가 올라가려면 1등, 2등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1등, 2등이 알테오전이 코스피 가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예요. 네. 그런데 그쪽 상황에 얘가 왜 잘 안 나오나? 그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업황에 따라서
계속 늪으로 빠지면 어, 지수가 갈 수가 있나? 그쵸.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이제 알테오전이 일로 넘어가고 이게 1, 2등이 가야 돼, 1, 2등이. 아니면 이 밑에 단이 1, 2등을 까꾸로 차지해야 돼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지 바이오 쪽이. 리가케 뭐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 차이가 아직도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등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가주든지 아니면 밑에 단이 1, 2등을 점령하든지 그렇지 않은 한 암만 정부가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무슨 뭐 하는데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LIT에서 이렇게 파색이 되는 거예요. 전략이. 리튬 관련주는 오히려 리튬 광산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참여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크리티컬 메탈스나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고 ETF는 오히려 대드 잡고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2차 전지주가 역발상 전략으로 여기서 삼성 SDI하고 테슬라나 BYD나 엔솔 잡아갖고 한두 개 잡아서 2월 말까지 매수해서 이게 상승으로 터닝해야 가는구나. 이렇게 실전에서는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더 이상 2월 달에 금양만 그 상장 폐지 공포로 가지 않는 한 이제 제일 많이 빠진 게 엔솔이거든요. 근데 금양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죽었는데 이 폐지한다고 그렇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악재가 될까요? 상징적 의미로 여파가 크죠. 금양의 그 소액주주라든지 2차 전지의 금양의 그 여파가 지금은 굉장히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이 옛날에 금양 해갖고 뭐 배터리 아저씨 얘기도 있고 맞아요. 뭐 그 이 금양에 관련된 하나의 그 포모 현상이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금양 주가 보면 이 포모의 그 후유증이 어떤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투자 역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참나 할 말이 없죠 월봉으로. 이게 다시 뭐니? 이게 살아나야 돼요. 심리를 살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 에코프로도 월봉으로 보면 우하향 에너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얘가 약간 요게 5월달 저점 치고 올랐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5월 말이 저점이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4만 원짜리가 11만 원까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누리목 주고 1등으로 해서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야 코스닥 되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이 얘보다는 1등이에요. 에코프로 BM. 얘는 아직 그 탄력이 에코프로보다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LNF 그 2조 7천억짜리가 700억 매출로 이게 뭐 사기다 뭐다 해갖고 난리 쳤던 LNF. 이 상징적인 종목들이 뭔가 더 이상 악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나쁜 건 알아. 2월 말 3월 달에. 그런데 뭔가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하고 뭔가 그러면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가 스페이스X 모멘텀을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도 증가해. 뭐 이런 거에 에너지로 뭔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엔솔, 삼성 에즈야, 에코프로 BM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LNF도 얘가 이 떨어진 거에 이 각각 25만 원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모멘텀이 없으면 2차 전지가 금년 상반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듬도 히토리도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ETF상 2차 전지가 한 그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알보말이나
그 광산 관련된 종목은 개별로 하는 게 낫지. 전체 ETF보다. 네. 그래서 LIT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이게 그 글로벌 엑스의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거라 다 연결이 돼 있어. 국내 종목들이 예, 다 예. 있다 보니까. 아, 그래갖고 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죽을 때 작년 연말 연초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게 우주항공인데 스페이스 X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새 베스트지죠. 한번 이게 길게 이게 월봉이니까 이게 보면 일봉으로 보면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연초 대비만 해더라도 봐.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다 눌러보면 다 200에서 300씩 올라갔단 말이야. 한 달 반 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캔코아도 10,000원대, 11,000원대 충분히 살 수 있던 게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이게 2만 원. 또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실패한 날 사는 날. 그때가 10,000원이야. 오늘 24,000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투기적 거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노스페이스도 나는 이게 세아 베스테이지죠. 스페이스X. 이게 12월이에요. 27,000원, 68,000원. 이게 다 장난들이 아니에요. 이걸 다 이게 작전 머니게임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주항공의 이노스페이스를 보면 실패한 날이 23일이에요. 실패한 날이. 23일에 18,000원에서 하루 만에 10,000원, 11,000원까지 빠진 날이야. 그런데 오늘 얘가 보세요. 와. 헐이잖아. 나는 이게 코오롱 그룹의 연골고리 같아. 코오롱 그룹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기업을 실적으로 보면 매출이 10억도 안 되고 네. 적자 기업이야. 적자도 어마무시한 적자예요. 그냥 테마를 탄 거. 테마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그래프 아니에요. 보시면 잘못하면 이게 매출당 기준으로는 상장 폐지 조건이라고. 그쵸. 예. 보시면 봐. 매출 1억 3억 2억 150억 300억. 오히려 이런 재무제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손을 안 댈 것 안 같아요. 되죠. 네. 그런데 연초장에 그러면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 에너지고 이게 성장을 하는 거 스페이스X의 이벤트의 스토리텔링으로 끌게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쪽 군집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가장 집중한 건 우주항공 쪽을 했어야 돼. M7 다 팔아갖고 우리나라도 이런 펀더멘탈을 같이 분석하면 이거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손이 안 가죠. 그런데 테마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에 이 오징어 세력들의 호흡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의 거버넌스가 지분 구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오늘 얘가 이게 접속이 코오롱 인베스트가 알바키 투자한 게. 요새 코오롱 그룹들이 네. 거버넌스에 코오롱 티슈진이니 코오롱 생명과학이니 이 옛날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거는 가타이에서 상장 폐지 3년 동안 묶여 있고 법적 리스크에 뭐 여러 가지 악성에서 했던 것들이 5만 원에서 8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만 원까지 갔거든. 와. 요번에 인보사 사태인데 미국에서는 허용된다 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우주항공 기업이 이노스페이스를 코오롱 그룹이 투자한 거고 이 뒤에는 이 오징어 에너지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노스페이스는 3월달 감사 보고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ETF 하나 갖고 연결해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 그림은 뭐다. 이게
여기서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자꾸 짜는 게 왜 음. 글로벌 X를 공부하라는 게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음. 이것 때문에 이거 2차 전지 바닥은 확인해야 되겠구나. 음. LIT를 보면. 그리고 이것 다음 타자로 우주항공에 갔으니까 우주항공 다음에는 개별 광산이나 그린란드에 연결된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뭔가 다른 것들이 먼저 날 거다. 이렇게 순서를 구분해 갖고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미래에셋을 왜 타겟팅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요새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안 해드립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저희 연합을 보신 분들은 3년 전에 2만 원대 메리츠 금융지주만 레스고를 불렀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 춘천 레고 사태 나오면서 망한다. 그래서 춘천 레고 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한 기업들 다 망하고 파산되고 태형 그룹들 망하고 막 이럴 때 메리츠 금융지주가 승부를 건 거예요. 개별 개인들 대출 다 막아. 롯데그룹에 몰빵을 한 거야.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 갖고 롯데를 조 단위로 밀어주고 담보를 저 회사는 망가지지 않을 테니까 롯데 잠시 그 높은 걸 담보 잡아 갖고 돈 장사를 한 거야. 근데 이자를 엄청나게 딴 데서 4% 뭐 5%면 7% 10% 받아. 그래 갖고 이 에너지가 메리츠 금융 지주가 2만 원짜리가 살아났네요. 이렇게 13만 원까지 가서 여기 대주주가 이재용 부장 회장보다 더 개인 부자인 사람이 되신 거야. 우와. 이게 근데 이제 요새 또 다시 생수기니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뭔가 문제된다 또 얘기가 자꾸 나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의 에너지가 미래에셋증권이에요. 미래에셋증권.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이번에 스페이스X에 투자하면서 지분 참여를 정말 많이 떴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승부를 걸었죠. 우주항공에. 이렇게 급등한 거야. 대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단기간에 전번 고점을 뚫어갖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매도 위치는 온 거야. 네. 그런데 직전 고점이 2만 한 예를 들어서 7,000원과 2만 요 21선이 올라올 때 여기서 지지해주면 이렇게 지그재 한번 급등하면 이렇게 쐐기 이렇게 터널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에. 요것만 잘 지으면 다음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은 스페이스 X의 상장이 성공한 네. 걸로. 그러면 이거는 또 4만 원, 5만 원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자꾸 그러면 증권주에는 나는 미래에셋증권만. 단기 좀 횡보할 수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10%일 때 조정할 때 사는.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하나투자증권. 그거는 어디에? 하나 지금 잘 나가죠. 하나 그렇죠. 종목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2남, 3남으로 갖다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로 1남은 이제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남이 김동관 부회장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번에 하나 에너지를 팔았거든요, 집은. 네네. 그게 이제 곧 갤러리아 백화점과 그 다음에 금융을 키우고 이게 또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그 색강역에서 그 용산 공작장으로 연결되는 지하화 그리고 63 빌딩을 지하화. 지하철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 그러니까 앞으로 색강역에서 용산 공작장에서 GTX 이 연결되면서 그게 3단계 지하 맨 타는 사람이 지나가게는 무슨 우리 이렇게 롤이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게 가고 2층은 차가 가고 3층은 지하철이 가고 3단 이게 지하가 전부 신안선을 뚫을 것 같고 그래서 63 빌딩 되면 수족관이 왜 없어지고 부패가 왜 없어졌는지 그거 다 지하 다 그리고 색강역이 있는데 거기에 신안산 연결되는
색강 그 하나 주변에 지하철이 여기 또 생깁니다. 정말요? 예. 그게 용산까지 지하가 되고 어. 건너편에는 용산 공차역 옆에 원효로 남단 보면 현대차 정비소 자리가 미래연구소가 되고 현대오토에버의 미래연구소가 되고 거기에서 뭐 UAM이 뜨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래지도에. 네. 그리면서 그 63빌딩 옆에 네. 4,000평 정도 되는 빈 땅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오면. 아, 아니면 노후에 하나 그룹이 백화점과 이남 삼남 키울 때 그 공터를 이용해서 뭔가 거버넌스 게임을 할 때 하나 갤러리아, 하나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은 또 두나무 투자하고 또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갈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로. 그러면 이게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연결됐다면 하나 투자증권은 오히려 이거 봐요. 위치 딱 좋죠. 정부의 네. 2030년까지의 SOC 그리고 하나그룹의 금융 거버넌스 이런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가치 투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그 미래에셋 증권 공부하면서 우리 글로벌 X를 왜 앞으로 그 이 개별 종목 다 훑을 생각이냐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회사가 들어가서 투자해갖고 우리나라하고 호흡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미래의 질을 준 미래에셋 증권이 최고일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될 것 같아. 그 2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잖아. 3년에 그 그림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자꾸 읽어보자는 얘기야. 그거 같이 하나그룹도 하나 일남권은 너무 컸어. 네. 제일 잘 나갔어요.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어마무시한 그룹 사이즈가 컸어요. 그러니까 담보같이 잡아갖고 이제 이남, 삼남. 그럼 이남과 삼남의 대표되는 종목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그게 오히려 장기 투자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큰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약속 드릴게 1년 후에 우리 김예리 아나운서가 그 책을 하나 낼 겁니다. 글로벌 X 그 무작정 파헤치기 뭐 네. 제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거를 스토리텔링해서 정리하고 그러면 처음 미국 투자할 때 이런 연골고리에 관련된 이게 미래가 커지면서 자금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뭔가 스토리텔링이 진짜 소설이 아니라 팩트 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림 미래 지도가 나중에 형사됐을 때 그 수익률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걸 메리츠 금융지주와 롯데지주의 스토리텔링 그거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나올 그 글로벌 X 펀드의 ETF를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꼭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요. 그쵸. 보면 아까도 삼성, SDI, 엔솔 LG에서 이게 미래에셋 증권이 중심이 아니면 포트에 그게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외국 기업으로만 다 돼 있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셋 증권의 자회사라는 거, 미국에 투자했다는 거. 지금 금융으로서는 미국 들어와야 먼저 선정권으로 들어간 그룹이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거. 금융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선점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이 리튬 ETF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옆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골고리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글로벌 X에 또 오늘 딱 보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HYDR 했고 네. 그다음에 우라늄 했고 오늘 리튬. 리튬 했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좀 바닥권에 있는 ETF 뭐 어떤 게 요즘 있을까요? 한번 정해서 네. 여기 있는 거를 딱 보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거? 네. 그러면 다음은 BOTZ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연결고리와 스토리텔링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요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구리 광사. 구리 그럼 먼저 갈까요? 지금 그린란드니까 네. 자원 패권 전쟁에서 그 자원 관련된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좋아요. 같아요. 그러면 CES 전에 했다면 로보틱스를 했을 근데 텐데 그쵸. 끝났으니까 그럼 구리 먼저 갈까요? CO PX부터 먼저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